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주입니다. 오늘은 대선 테마 관련 종목 상지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지건설은 사실 제가 이제 앞전에도 이게 이제 3월 27일이죠. 네, 3월 27일 날 이재명 관련 테마주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지건설 이제 3천 몇백 원, 4천 원대 이제 안내 나갔던 거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상지건설이 또 20% 장중에 4만 1,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하루 만에 또 2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불과 2주 전이었죠. 불과 2주 전에도 지금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4월 22일이에요. 네, 4월 22일 날 안내를 드렸었어요. 상지건설에 대해서 25,000원대 또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5월 2일에도 5월 초에도 지금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상지건설 25,000원에서 3만원대 또 안내를 계속 짚어드렸던 종목이에요. 불과 지금 보름 남짓 만에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전일 종가가 이제 3만원대였는데 이틀 사이에 주가가 거의 60% 가까이 뛰었으니까 뭐 이거는 실로 폭발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이제 CB 전환 소식 등으로 인해서 이제 38,000원대 또 이제 하락했을 때도 있는데,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 안내를 드렸고, 커뮤니티 안에서 단기간에 수직 상승한 어떤 롤러코스터 장세를 미리 예측했고, 이런 폭등세의 배경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최근에 상지건설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상지건설이 4월 4일 보유 중이던 그 대규모 전환사채 4곳의 투자사를 매도를 했는데, 이 가운데 한 투자사의 임원이 과거에 이제 주가 조작 그리고 횡령으로 회사를 파산시킨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한 언론에 따르면 상지건설이 지금 매각한 CB를 인수한 투자사 4곳 중에 한 곳이 사내이사로 이제 위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위씨라는 사람이 과거 무자본 M&A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에 회사 돈을 빼돌려서 상장 폐지와 파산까지 초래한 일당 중에 한 명으로 2014년도에 구속된 또 전력이 있습니다. 한때 이제 연 매출 2천억 원대의 건실한 기업이었던 디지텍 시스템즈를 무자본 인수 후에 거액을 횡령을 해서 망가뜨린 이른바 기업 사냥꾼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이죠. 이런 사람이 상지건설 12 인수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왜 하필 이런 인물이 개입된 곳에 시비를 팔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과 함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지건설이 매각한 이 전환사채는 어떤 규모일까요? 공시에 따르면 상지건설은 240만 주에 해당하는 시비를 총 135억 원, 뭐 일부 보도에서는 150억 정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4곳에 총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시비의 전환가액은 주당 5,000원,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약 신주 240만 주가 발행이 됩니다. 이거는 현재 상지건설 발행 주식수 398만 주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에요. 쉽게 말해서 현재 주식수의 절반을 훨씬 뛰어넘는 신규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투자자들이 CB를 인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고, 지금 오는 22일 날 신규 주식이 상장돼서 시장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지건설에 저희가 이제 수익 실현을 또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대규모 전환사채 물량이 대기 중인 것이라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과 오버행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 발생이 되는 이 또 주식이 기존 주식수의 60%에 육박을 하니까 기존 지분 가치는 크게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들이 언제든 시장에서 또 이제 차익 실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 매도 물량이 상존하는 500 부담도 상당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지금 뭐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는 수익 실현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드렸지만 너무 욕심을 좀 부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 주가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상지건설도 12전환 공시가 그때 나왔던 직후에 또
무너졌죠. 무너지고 또 이런 또 급락세를 또 보였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지건설이 이재명 대표 지금 대선 후보와 맞물리면서 멈추지 않는 그런 또 흐름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잠깐 조정받는 듯 하더니 다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강한 매수세를 이끌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재무실적과는 무관합니다. 상지건설이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었다는 점이 핵심 촉매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앞으로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재명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상지건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그 정보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투자를 하시는데. 그리고 항상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는 열려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돼요.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함께 투자에 대한 그 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을 해주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또 말씀드릴 게 일단은 이 임무영 전 사회이사죠.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래전부터 이재명 관련 정치 테마주로 알려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2024년 3월에 상지건설 사회이사직을 퇴임을 하면서 지금은 회사와 이 대표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만 한번 이렇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마주 딱지가 붙은 종목은 좀처럼 시장에 관심이 식지 않아요. 예. 이재명 대표랑 이제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다는 어떤 소문만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은 앞다퉈서 상지건설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작 상지건설 자체는 그동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특별한 호재나 뛰어난 실적을 보여준 기업은 아닙니다. 1991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0년도에 이제 상장된 중소형 건설사인데 지금 시공능력 국토교통부 시공능력을 보면은 17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예. 상지건설이 작은 건설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서울의 뭐 어떤 청담동 고급 빌라 등을 시공을 하면서 한때 이름을 알린 정도고 주요 브랜드로는 뭐 상지 리츠빌, 상지 카일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기만 놓고 보면은 주가가 몇 배씩 뛸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처음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3월 달에 비교하면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여러분들. 네, 이런 정치인 테마주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관련 이슈와 그 분위기로 단기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지건설이 정확하게 그런 사례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상지건설의 향후 어떤 그 전망 이거를 현실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적인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다가온 이제 6월이죠. 6월 3일 예정된 그 조기 대선 국면까지는 상지건설 같은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는요, 여러분들 무료 플랫폼이에요. 예,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지 여기서 매수해라, 매도해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매수, 매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받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구독자 커뮤니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예,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대선 전까지는 상지건설 같은 정치 테마주에 대한 그 관심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저희가 뭐 이뿐만 아니라 계룡건설, 오리엔트전공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 과거의 이 사례를 보면은 대선 전국에서 유력 후보와 엮인 테마주들은 선거일 임박까지 투기적 이 수요로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법원 판결부터 시작해서 고법 내용까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전한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이 힘을 이재명 대표가 얻는다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한층 과열이 되면서 상지건설 주가가 단기적으로 더 오를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상지건설이 테마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더 높은 신고가를 쓰지 않겠냐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모멘텀이 한번 붙은 테마주의 광결인 상승세는 사실상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다 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정도 수익률이면 예, 수익 실현을 하라,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예.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위험성은 더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이 쉽게는 아니지만 엄청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런 또 허리 밑에서 또 이제 또 우리가 잡아서 이제 또 끌고 왔지만, 이럴 때일수록 위험도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위험도가 상당히 커요. 예.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2물량 출해 시점 5월 말이죠. 22일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매우 큰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전환 주식을 쏟아낼 경우에는 공급 쇼크로 주가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이미 단기간에 주가가 여러분들 뭐 거의 지금 10배 가까이 10배 넘게 이제 뛰면서 거품이 낀 상태여서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몰빵 투자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선거일이 그리고 이 게다가 가까워질수록 테마주 특유의 롤러코스터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리스크 관련된 부분, 어쨌든 이재명 관련주니까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지나가는 과정에서 뭐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기대했던 기대치, 그렇게 쌓였던 그 주가가 뭐 약간의 부정적인 그 이슈에 의해서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데미지가 아니라 크게 붕괴될 위험이 커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선거 다음날 테마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또 행진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잘 보시고,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그동안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파는 식으로 움직였던 그 작전 세력들이 선거 직후에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일을 우리는 되게 많이 봤어요. 즉 상지건설의 향후 주가는 대선 이벤트 전후로 양극단의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금융당국의 경고 신호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최근 정치 테마주 과열에 대해서 거래소와 금감원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뭐 혹시나 불공정 거래 정황이나 뭐 이상 급등이 이제 계속되면은 조사 착수나 이제 거래 중지 관련된 그런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뭐 상지건설도 거래소로부터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매매 거래가 일시 정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여러분들이 굳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하나 하는 그 의문을 드릴 수 있는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상지건설의 추가 상승 여력은 전적으로 정치 이벤트에 따른 수급 쏠림에 달려 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크게 급락할 잠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업사이드도 크지만 다운사이드 역시도 극단적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커뮤니티 들어오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봐요. 뭐 단기적인 이런 투자 뿐만 아니라 그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지향을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 지금 온라인이나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은 2차전지 섹터 같은 그런 산업에 장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거라는 그 장밋빛 이야기들이 아직도 있어요. 물론 이 배터리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 무작정 장기 보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차전지의 그 비중 조절을 하라고도 커뮤니티 들어오시면은 기존 기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 말부터, 작년은 계속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순 예측이 아니라 해외 자료들, 여러 이제 리포트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업황 상황들, 기업의 완성차업자들의 상황, 뭐 여러 가지 진짜 17개였나 그때 당시에 17가지의 그런 그 데이터 기반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따라오신 분들은 사실상 데이터를 저의 예측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 그 데이터를 믿고 투자를 따라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사실상 물량 조절하고 손절하신 분들도 사실상 돈을 번 거나 다름없죠. 지금 뭐 예. 일부 2차전지 장기 투자론자들은 10년 묻어두면 뭐 몇 배가 오른다, 뭐 빅뱅 폭발한다. 예, 다소 비현실적 그 전망을 신봉을 하면서 현재 고평가 국면에서 추가 매수를 외치곤 합니다. 계속 추가 매수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신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뭐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미 호재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주가가 정체되었거나 오히려 변동성에 지쳐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기 투자 자체는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인 맹신은 위험을 관가를 한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제 저희는 커뮤니티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상지건설 사례를 보십시오. 상지건설뿐만이 아니에요. 예. 이 종목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히 이슈 드리븐, 즉 이제 이슈에 움직이는 단기 모멘텀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테마가 형성이 되는 초기 국면부터 상지건설에 주목을 했고, 사실 3월 말이면은 초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 관리 기준을 세우던 뒤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릴 때도 보수적으로 예, 그렇게 이제 진입을 했고, 그 단기간에 의미 있는 수익들을 다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3월 말뿐만 아니라 4월 22일 2만 원대 훨씬 더 올라간 그 부분이죠. 그리고 5월 2일에도 또 2만 5천 원대. 예? 몇 주 만에 주가가 4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지금 뭐 커뮤니티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실질적인 수익 실현을 했어요. 이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예, 들어오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고, 이게 근거 없는 차라리 이 미래 희망만 말하면서 버티는 전략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예, 저도 뭐 대선 테마주를 뭐 이것만 갖고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관점을 잡고 투자 분석을 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대응한 전략이 이게 필요한 시점이다. 쉽게 말해서 2차전지 대형주들은 몇 년씩 기다리면서 얻기 힘든 20%에서 30% 수익을 상지건설 같은 테마주에서는 며칠 몇 주 만에 거둘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물론 이제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쫓아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도 15만 원 선에서, HLB도 4만 원 미만 선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도 가져가고 있잖아요.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이 커뮤니티 접근 방식이 남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예. 냉철하게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파악을 하고 보수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어떤 스토리만 쫓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확인된 흐름에 올라타서 실전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할 게, 이런 그 상지건설이나 대선 테마주 같은 그런 그 초기 흐름들, 정보들을 어떻게 포착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 인포메이션의 속도입니다. 정보의 속도. 투자에 있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일부예요. 저는 연일 쏟아지는 뉴스와 공시를 체크하고 해외 관련자들, 해외 관계자들, 해외 이슈 모든 것들을 도입을 해요. 4월 초에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어떤 전국의 변화,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이 언급이 실제로 됐었잖아요. 그 되기 시작했을 때 재빠르게 관련 종목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상지건설이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저희가 이 상지건설만 지금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선 테마주로 상지건설만 수익을 실현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장의 재료를 남들보다 빠르게 캐치한 덕분에 상지건설이 급등세를 탈 조짐을 일찌감치 주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흐름에 대한 감지 능력이 있다고 봐요. 예,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트와 수급의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4월 초부터 주가와 거래량에 대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뭐 10거래일 동안 연속 상한가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울 정도로 수급이 강하게 붙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접목된 게. 예, 쉽게 꺼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이미 대선 판도는 굳혀졌다라는 뭐 얘기들도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붙는 이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비정상적 그 강세들이 관찰이 되면 설령 그때 이미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큰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지건설은 상한가 행진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실제로 당시에 언제였습니까? 4월 10일이었잖아요. 그쵸? 4월 10일이랑 15일에 11, 15일 이때 거래소 투자경고 위험 종목 지정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됐어요. 이거는 그만큼 시장 관심과 자금이 물렸다는 뜻이니까.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단순한 단기 급등 줄까,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불이 짚어질까, 예, 테마 대장주가 될 소질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수급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수급 분석. 누가 사고 파는지를 보는 건데 상지건설 사례에서는 특히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달 들어 개인은 상지건설을 약 한 60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에 기관 투자는 사실상 매수에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여겨볼 부분이 기타 법인 투자자들도 비슷한 규모로 지금 해서 60억 원 가까이 이거를 순매수를 했다는 점이에요. 기관이 빠진 자리를 개인과 기타 법인이 메웠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뭐죠? 테마 초기 단계의 수급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법인은 일부 알려지지 않은 작전 세력, 투자 조합, 뭐 투자 세력, 투자 팀,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 상지건설은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와 숨은 큰손들의 움직임이 결합이 돼서 폭발력을 발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수급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서 시장의 돈 흐름을 읽음으로 인해서 초기 진입이라는 성공 포인트를 그래도 적어도 허리 밑에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성공 포인트를 낚아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상지건설처럼 네, 뭐 지금 20% 현재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 테마주는 사실 저희가 큰 금액 투자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아요. 물론 뭐 큰 금액을 투자를 했으면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었고 뭐 테마주들이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특히 또 이번 사례에서는 작전 가능성까지 언급이 됐었죠. 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투기성이 짙었어요. 실제로 CB 투자자 명단에 주가 조작 전과자 포함된 것이 확인이 되면서 혹시 이미 세력이 개입해서 주가를 움직여 온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 있었으면 그 끝은 언제든 급락과 개인 투자 털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주의 운명은 정치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순식간에 반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상지건설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더라도 한순간에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정치의 여야 지금 나뉘지 마십시오. 투자를 하실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항상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방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일단은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테마주에는 전체 자산의 일부분, 아주 소액, 이러도 크게 진짜 타격이 없는 규모로 참여하는 것이 철칙이에요. 분산과 자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마이너스로 이제 치닫았을 때 손절매 기준을 반드시 정해두고 지키셔야 돼요. 테마주의 변동성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진입 이후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에는 단호하게 손실 제한을 하는 그런 어떤 결단력이 필요하다. 욕심을 부려서 물타기를 하다가는 뭐 이거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수익권에 들어갔으면 전량 매도를 하기 싫을지언정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면 되잖아요. 처음에 계획한 어떤 목표 수익에 도달했으면 욕심 부리지 말고 기회는 또 옵니다.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원금을 보호하십시오. 나머지 비중으로는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것도 좋지만 그마저 또 이 트레일링 스탑 등의 어떤 자동 손절 메커니즘을 본인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테마에 끝물이 올 수가 있다고 판단하면 코멘트를 또 드릴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미련 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이제 마이너스던 플러스던 정치 테마주는 끝이 매우 급격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번 그 대선일 확정으로 이벤트의 날짜가 명백한 때는 그 직전과 바로 직후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노리고 막차에 뛰어드는 어떤 진입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오히려 초기에 선점했던 투자자들도 막판에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어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항상 내일은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대선 테마주를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지건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 테마주의 급등에 대한 그 배경 그리고 우리의 성과 그리고 그 내면의 좀 어떤 위험성, 커뮤니티의 전략, 조언까지 이제 폭넓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 테마주는 단기간에 거듭나기 힘든 큰 수익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예측 불가능한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저와 이제 저희 커뮤니티는 이러한 종목들을 다룰 때 진짜 정말 최대한 빠른 정보력, 그 다음에 최대한 정교한 흐름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위험 관리를 바탕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단기적으로 치고 빠진다. 이것도 투자자로서의 한 번쯤은 갖고 실현을 해봐야 될 그런 그 어떤 투자의 스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뭐 투자의 재미도 좋고 수익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되 항상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건강한 투자 습관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고정 댓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커뮤니티 입장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초대 링크 공유를 해뒀는데 함께 하시면 시장의 핫한 어떤 정보들, 스페셜한 정보들, 그 다음에 종목 안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실전 투자 전략도 나눌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가능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